종교법인과 정치인 사이의 불법적인 연루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종교법인 해산, 즉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해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 일본 군국주의 찬양 논란이 있었던 1년 정종 법인의 설립허가를 서울시가 취소한 사건에서 2017년 대법원은 처분이 위법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존재 자체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소멸이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제재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경우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 단체가 공익을 해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양한 가치관 또는 종교적 신념은 헌법 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법인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해산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한 겁니다.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은 현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관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종교법인 해산을 인정한 경우는 1976년 동방교와 2003년 천존회 사건 등 2차례. 하지만 이 두 사건 모두 종교를 빙자해 돈을 갈취한 사기 사건에 가까워 일반적인 종교법인 해산과는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피살 사건은 통일교의 헌금 문제를 일본 사회에서 공론화시켰습니다. 범인은 통일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거액 기부를 강요해 가정이 파탄났다면서 통일교와 유착했다고 본 아베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후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올해 3월 1심 재판부는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악질적인 헌금 권유 등의 행위로 유례없는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다며 해산 명령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일교 피해자가 최소 1,500명, 피해액도 한화 2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被害者の救済であったりとか再発防止、そしてまさに今苦しんでいる子どもたちの社会復帰につながると思います。 통일교는 바로 항소했는데 2심 재판은 지난달 심리가 모두 끝났고 결정만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일교 측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산 명령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산 명령 결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통일교는 일본에서 종교 법인격을 상실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이미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는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에 대해 해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습니다.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조원철 법제처장은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해산 사유를 판단하겠지만 해산 청구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이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이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통령실은 헌법상 정교분리라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한 종교 단체를 특정했다거나 그 특정한 종교 단체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정교 분리를 위반한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한 내용을 정식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